박서진 뒷담화 한 선배 가수 단독 공개.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그동안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던 박서진의 숨겨진 과거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다. 박서진은 특유의 구성진 창법과 뛰어난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그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 스토리였다. 한 유명 선배 가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박서진이 데뷔 초부터 남모르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 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트로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던 친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고 한때는 노래를 포기하려고도 했다 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 선배 가수는 박서진이 과거 한 무대에서 겪었던 어려운 순간을 언급하며 그동안 어떻게 힘든 시절을 견뎌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박서진이 한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대에 오르기 위해 극복하려 노력했다 라고 말했다. 박서진의 이런 이야기가 공개되자 팬들은 큰 충격과 함께 그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박서진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 가슴이 아프다.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온 길이 너무 대단하다. 앞으로 더 응원해야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박서진이 어려운 시절에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항상 밝은 미소로 팬들을 대했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팬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박서진은 최근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그의 숨겨진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박서진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결과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무대와 음악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이유를 밝혔다. 7일 방송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2에서는 아버지의 우울증 증상 때문에 집단 상담을 받으러 간 박서진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다. 아버지는 악플을 보면 아들 걱정에 밤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아버지는 박서진이 약을 한 번 먹었다. 2 아들을 보냈는데 얘까지 보낼 수 없었다. 응급실에 갔는데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대소변 가릴 힘도 없더라 라고 회상했다. 박서진은 전체적으로 그냥 힘들었다. 인천에서 잘 안 풀려서 삼천포로 돌아갔는데 장터에서 장구를 치기 시작하니까 온갖 말들이 많았다. 장터에 나가 가수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하지. 선배한테 나쁜 말도 들었지. 팬들은 떠나겠다고 하지 그걸 못 견뎠다. 고 털어놨다. 이어 형들이 죽고 빨리 잘 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가족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곳이 없더라 라며 눈물을 보였다. 박서진은 앞서 한 선배로부터 너처럼 못생기고 가난하고 돈 없고 노래도 못하면 가수하지 말아야 한다 는 폭언을 들었다고 고백했던 바 있다. 박서진의 충격 고백으로 팬덤은 또 한 번 술렁였다. 특히 박서진은 최근 거듭된 악재로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던 상황. 지난달에는 2018년 가정사 여파로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군대 면제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입대를 앞둔 것처럼 입대 전 모두가 알만한 히트곡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등의 인터뷰를 해 대중을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박서진은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수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또 최근에는 과거 광고주가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있었다. 광고주 A씨는 박서진이 백화점 명품관 팝업 스토어 팬사인회를 열어달라고 강요하고 검압이 7천만 원을 달라고 하고 준비한 물량의 10%밖에 팔리지 않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매진됐다고 허위기사를 내달라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서진 측은 이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특히 당시 광고 에이전시 측에서는 A씨가 먼저 행사를 기획하고
박서진 세트가 매진됐다며 서진님 대단하네요 라고 기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화록. A씨가 박서진이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행사를 기획하며 모든 수익을 챙기려 했기 때문에 박서진 측에서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재판부 판결이 담긴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갑질 및 거짓말 의혹을 일축했다. 갑질 의혹을 벗고 거짓말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박서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박서진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충격적인 과거까지 공개하면서 그를 향한 동정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현역가왕 2. 최고 시청률 책임진 진해성 박서진 강문경 무대 영상도 1, 2, 3위. 현역가왕 2 방송 초반부터 투톱으로 평가된 진해성, 박서진의 점수 싸움이 치열하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10회에서 나란히 명품 무대를 선보인 두 가수는 11일 11회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예고한 상태다. 현역가왕 20회에서 가장 많은 팬들이 찾은 무대는 진해성이 칼을 갈고 준비한 울지마라 가야금야다. 진해성은 정통 트로트의 전통 민요의 색을 입힌 색다른 울지마라 가야금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경연이 아닌 콘서트로 착각할 정도로 스케일이 크고 화려한 진해성의 울지마라 가야금야는 일주일 사이 9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도 8,000개를 훌쩍 넘어 진해성의 인기를 보여줬다. 진해성의 뒤를 바짝 쫓는 박서진의 모정은 83만 뷰를 올렸다. 박서진은 모정 이 품은 그리움, 후회, 사랑 등 세 가지 정서를 진득한 목소리로 풀어냈다. 박서진의 모정은 현역가왕 20회 무대 중 진해성과 함께 유일하게 100만 뷰에 근접했다. 그만큼 많은 팬이 돌려본 것은 물론 댓글도 8,000개 후반으로 많다. 박서진 팬들은 짙은 감성은 따라올 리가 없다고 극찬했다. 진해성, 박서진과 3파전을 펼치는 강문경의 막모도 울지마라 가야금야, 모정 못지않게 인기다. 강문경은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좀처럼 선곡되지 않는 나훈아의 고난도곡 막모를 골라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강문경의 막모는 황영웅, 박민수, 손비나 등 그간 경연 프로그램에 등장한 무대와 사뭇 달랐다. 기존 막모가 원작에 충실했다면 강문경은 선이 얇고 섬세한 막모로 원곡에 새로운 매력을 더했다. 3. 단독, 시부모 집 퇴거 요청 논란, 박지윤, 경제적 부담, vs 최동석, 부적절, 종합. 방송인 박지윤, 46, 이혼 소송 중 전 남편 최동석, 47, 위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전 배우자와 논의하지 않고 이미 처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반면 최동석은 부부의 공동 주요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10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다.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박지윤이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 해 11월 집행이 취소됐고 이후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된 상태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전 남편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일방적인 결정에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석 측은 스타뉴스에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며 재판부도 최동석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한쪽이 임의로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해당 아파트가 박지윤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엔 두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동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의 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적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박지윤이 증여 이후 회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최동석 부모는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퇴거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거나 세입자 신분이 되어 전월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박지윤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윤은 지난 2023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고 슬하에 일남 일녀를 뒀으나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